안녕하세요. 정문의 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엔 최님, 그죠? 최재님, 황박사님, 파인드 NC 공부 차원 한번 살펴주심이 어떤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오른쪽 위가 일봉이고요. 왼쪽 위가 월봉, 왼쪽 아래가 주봉이에요. 그죠?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당연히. 8월 중순으로 시선을 돌려서 여기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검정색 글 있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그 자리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3200선을 붕괴시킨 시작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1050선, 1050선, 종합 코스닥 지수고요, 그죠? 그냥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 3200선, 그리고 여기는 1050선. 그 다음 맨 아래 흐름을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해외 지수에서 빅스 지수랑 같은 종합주가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는 그런 지수죠. 그죠? 그래서 흐름 자체를 6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렇게 조금 하방을 가리키고 반대는 이렇게 변동폭을 위로 가리키고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그 시점에서 파인드 NC를 보게 되면 파인드 NC도 이렇게 지지하장을 형성했던 가격대가 여기죠. 7,500원 선을 유지를 하다가 여기를 깨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주가는 종합주가지수 흐름처럼 올르락 내락하면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 현재 주가는 여기에 그죠? 그럼 얘도 계속 부딪히고 해서 여기고요. 그죠?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코스닥 종합주가지수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지수하고 연동되는 흐름이 강한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 시선을 한번 돌려볼게요. 시선을 돌려보면 월봉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월봉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 지수는 조금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당겨보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10년, 2009년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 가격대를 보게 되면 4,400원 수준,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한 5,200원 수준. 그러니까 4,400원하고 5,200원. 좀 범위는 있죠. 그죠? 이렇게 좀 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지로 저항으로 사용했던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바뀐 자리죠. 이렇게. 그러다가 2018년과 작년하고 이렇게 쭉 밑으로 밀렸었죠. 그러다가 대추세 흐름을 우상향으로 바꾸면서 작년 후반기 때부터는 4,400원과 5,200원을 지지하면서 주가는 한번 출렁거립니다. 만원 근처까지 갔다가요. 이 자리를 또 안착을 또 못하죠. 그래서 부딪히고 이번에도 그랬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지지를 하죠. 따라서 파인 디지털은 4,400원에서 5,200원 사이, 즉 이번에 3,400원에서 반등했던 이 사이가 이렇게 노란 선 좀 두껍긴 하지만 가격에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임을 할 수 있죠.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이 흐름 자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격의 변화를 줬던 자리를 저항했었는데 이렇게 지지로 바뀌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가격대임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그동안에 움직였던 이 자리 가격이 갖는 의미가 어떤 자리가 중요했었는지를 체크해봄으로써 하나의 주가의 레벨이 이렇게 다운됐었잖아요. 그리고 20번과 21선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즉 4,400원과 5,800원 사이를 주가 레벨을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이 공통적으로 월봉, 주봉, 일봉 다 중요한 가격대인데 월봉을 보게 되면 흐름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바꾸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하나의 저항대 그리고 지지대로 바뀌어놨던 자리입니다. 이거 최근에 보게 되더라도 한 5년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 그래서 5,200원과 4,400원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은 꼭 가격 분석으로서 그동안에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나 있고 중요한 자리가 어딘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4,400원과 5,200원 사이가 튼튼한 지지대가 일단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지지를 했다가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파동의 범위가 4,400원에서 여기 한 7,800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파동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4,400원이 무너지면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을 치면서 밑으로 쳐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차트 분석, 가격 분석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격으로 사고, 가격으로 팔고, 가격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가격을 생각해 보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차트만 갖고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흐름 속 가격이 흐름에서 그동안에 가장 주가에 영향력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은 역시 실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실적과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인데이시 기본적으로 볼까요? 코스닥 벤처기업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소형주죠. 코스닥 IT종합, 통신장비, 그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656억이에요. 그죠? 오늘 뭐 거의 보합 수준이니까 한 650억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재무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 작년 후반기 4, 4분기 때 108억, 67억, 49억, 91억. 그러니까 올해 3, 4분기까지 계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기본에 대해서는 조금 동그라미, 세모, X 중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죠? 기업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자, 그러면 후반기, 작년 후반기에 주가 위치가 여기였었죠? 그리고 올해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이어지는 주가 위치는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년치에 올라갔다 내려갔던 이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연동돼서 보면 그 흐름하고 거의 흡사하게 움직인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어쩌면 눌림에 완성되고 다시 우상향으로 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튈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러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다음에 향후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기대감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우상으로 다 가속도 붙어서 올라가겠죠. 자, 연간 실적 볼게. 자, 연간 실적을 보니까요. 연간 실적 보니까 1594억, 773억, 775억, 582억. 뭔가가 조금 줄면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 연간도 그렇고, 그다음 최근 1년치의 분기 실적도 그렇고,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건데, 한번 뉴스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 이걸 우리는 정보 분석, 또한 정보 분석 엔드,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재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뉴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슈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을 우리는 테마,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 정보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특징적이 있나? 파인디시 한 줄기 빛, QD, OLED 요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파인디시 거래처 신제품 양산 실적 개선 시동인데 이게 1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대한 내용인데 주가는 여전히 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매집하는 형태가 돼서 어떤 우상향으로 꺾은다면 무게를 실어서 누군가 수급적인 측면을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두드러지게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별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굉장한 악재스러운 내용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고만고만한 거고, 고만고만한 건데, 여기 물으셨잖아요. 파인디시 공부 차원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즉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동그라미 X면 X 쪽에 좀 가깝다 모습이. 그죠? 두 번째, 이 모습을 바꿔줄 만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모멘텀. 그게 이제 재료가 되거나, 그리고 정보가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뭔가 부각되는 내용도, 동그라미, 세모, X. 별로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된 중요한 자리가 있네 봤더니 아직은 4,400원과 5,200원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나름 이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이 저점에서 올라가긴 했으나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이런 시도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뭐라고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 재료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차트적인 얘기면 차트는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생각하시는 분은 4,400원, 4,400원과 5,200원 사이의 지지대를 가격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만한 해요. 이게 바로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10%를 평상시 했다면 한 50%를 줄여서 50%를 줄여서 한 5%만 전체 비중이 투자를 한다면 그런 식의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쁘다 뭐 좋다 이걸보다는 대응의 가격 기준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여기 얼마냐면은 4,400원과 5,200원이 깨지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파인데이션. 그래서 이런 점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황대표 해볼래? 저는 4,400원 기준으로 마진 노릇을 하니까 지금 6,200원이잖아요. 4,400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비싸요. 지금 위치가. 그래서 신규 진입한다 해도 너무 비싸니까 이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밀려도 4,400원을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한번 도전해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면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기회를 주면 하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라인까지를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7,800원 선까지는 기다려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이런 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깨고 반등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갔다 두드려가 맞은 이유도 바로 그런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4,400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가격을 우리가 기준 가격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월봉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죠? 자, 정문일집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그시 참고사항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잡히니까 월봉은 이 종목은 당분간은 꾸준히 봐야 되겠죠.